50대, 60대를 지나면서 문득 허리도 무겁고 무릎도 시큰거리며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몸에 저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작은 비결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고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지만 마음가짐 하나로 매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의 아픔이나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마음이 더 쉽게 지치고 활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에도 여전히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괴롭고 무겁다면 몸도 자연스레 활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더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몸의 피로가 덜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과 대화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노년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과 생기를 높여주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은 활력의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리나 무릎이 뻐근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 때문에 가만히만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작은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 근처 공원을 가볍게 걷거나 주변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리 근육을 강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라도 하루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어주면 근육과 관절이 점차 튼튼해지고 피로가 덜 느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루하루 몸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가볍게, 컨디션이 좋은 날엔 조금 더 움직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무조건 강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화해 주어 허리와 관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꾸준히 이어간다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지킵니다. 예전에는 쉽게 잠들고 깊은 잠을 잤는데 이제는 자꾸 자다가 깨기도 하고 잠이 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이런 수면의 어려움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반신욕으로 몸을 풀며 편안한 상태로 잠을 청해보세요. 이처럼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은 방법이죠. 낮 시간에는 가급적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 보세요. 낮에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누워 있으면 내가 잠을 잤다고 착각하게 되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낮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활동을 통해 깨어있는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면은 단순한 쉼을 넘어 우리 몸을 재충전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충분한 수면을 위해 낮에는 활동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밤에는 편안한 수면을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 넷째, 아침에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건 매우 간단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주는 습관입니다. 밤사이에는 수분 공급이 끊기면서 몸의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피곤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면 끈적한 혈액을 부드럽게 해주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분들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물은 단순한 수분 공급 이상의 역할을 하죠. 물을 마시면 혈관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그 결과 뇌졸중 같은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침 물 한 잔은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물을 한 잔 마시면 위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둔해지기 쉽지요. 아침에 물 한 잔은 이러한 소화 문제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라면 위와 장에 더욱 부드럽게 흡수되므로 부담 없이 소화가 잘 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침에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 효과는 몸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는 이 습관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햇빛은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햇빛 쬐기가 필요합니다. 햇빛을 통해 얻는 비타민 D는 뼈와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어
결핍되기 쉬운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기 위한 시간은 매일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전에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비타민들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효과를 함께 느낄 수 있죠. 햇빛을 쬐면 기운이 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도 꼭 창문을 열어 햇볕이 얼굴과 손에 닿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면 햇빛의 긍정적인 영향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햇빛을 쬐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비타민 D는 뼈와 면역력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기분이 저하되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지며 반대로 충분한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활기도 높아집니다. 햇빛을 과하게 받으면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게 적절한 시간 동안 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름철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모자를 쓰거나 선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합니다. 자연 속 햇빛을 통해 비타민들을 공급받고 건강을 챙기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노하우입니다. 매일 적당히 햇빛을 쬐며 뼈를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비법을 실천해 보세요. 6째, 두뇌를 쓰는 배움도 계속하세요. 최근에는 마을 지원센터에서 손주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수강생분들은 젊은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이라 여겼던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가족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손주들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자랑스러워할 때마다 수강생분들도 새로운 배움에서 오는 기쁨을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와 함께 두뇌도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려면 신체와 마찬가지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꼭 복잡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두뇌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말풀이, 퍼즐 맞추기 같은 두뇌 활동이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와 같은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움들은 성취감을 높여주고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도 있지요. 노년에 새롭게 배움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얻는 보람은 그만큼 더 큽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도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배움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7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소중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 곁에 오랫동안 함께해온 자녀들과 손주들은 단순히 가족이 아닌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존재들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만남 그 이상으로 함께 추억을 쌓으며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주고받는 따뜻한 관심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줄여주어 몸까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외로움이 줄고 마음이 밝아지면 하루하루가 더 즐겁고 활기차게 느껴지죠. 평소에 작은 기회를 만들어 자주 안부를 나누고 주말에 가족들과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산책을 함께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집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8째, 소소한 봉사와 나눔으로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노년의 삶에서 봉사와 나눔은 하루를 더 보람차고 뜻깊게 만들어줍니다. 꼭 큰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에서 이웃을 돕거나 지역 모임에 나가 작은 도움을 주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주 동네 친구들과 모여 골목 청소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께서는 이웃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이 좀 피곤해도 마음은 더 활기차진다고 하시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되려 자신이 더 큰 기쁨과 활력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작은 나눔은 우리 마음의 따뜻함을 더해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외로움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이웃을 돕고 주위에 온정을 나누어 보세요. 매주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이다 보면 노년의 삶이 한결 더 밝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가벼운 운동,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그리고 작은 나눔을 통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을 더욱 활기차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건강을 지킬 때 그 모습이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함께 웃고 걸으며 추억을 쌓아가는 그 시간이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